고대 로마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벌였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전쟁은 아마도 스스로와 싸운 내전일 것입니다. 고대 모든 시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제국인 로마는 전성기 시절 유럽 대륙 대부분, 브리튼, 서아시아의 많은 지역, 북아프리카, 그리고 지중해 섬들을 포괄했습니다. 수많은 외부 전투 외에도 고대 로마 제국은 여러 차례의 내전을 겪었습니다. 여기 그중 가장 크고 파괴적인 6가지를 소개합니다. 1. 마리우스 마이너스 술라 내전. 로마의 첫 내전은 정치가이자 장군인 가이우스 마리우스와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 사이의 무자비한 권력 다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악연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리우스가 술라의 군사적 업적 중 하나를 가로챈 적이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88년 마리우스가 술라를 제치고 폰투스의 미트리다테스 왕과의 전쟁에서 로마 군대의 지휘권을 차지하면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영광을 잃은 것에 분노한 술라는 군대를 소집해 로마로 진군했습니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어떤 장군도 무장한 채로 도시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술라는 곧 마리우스의 지지자들을 몰아내고 그를 아프리카로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한 후 술라는 군대를 이끌고 미트리다테스를 쫓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로마는 다시 내전에 휩싸였습니다. 평민 계층의 포플라레스 파벌과 술라의 상류층 옵티마테스 사이에 피로 물든 싸움이 벌어졌고 숨어있던 마리우스가 다시 나타나 도시를 장악하고 폭군처럼 통치했습니다. 술라는 4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두 번째로 로마로 진군해야 했습니다. 마리우스의 아들 마리우스는 이미 노안으로 사망이 이끄는 군대를 격파한 후 그는 스스로 독재관이 되어 수천 명의 반대파 정치인과 귀족을 처형했습니다. 술라는 결국 기원전 79년에 자진 퇴진하며 은퇴했지만 그의 짧은 권력 장악은 로마 공화국의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그 기반이 무너지기까지는 몇십 년이 더 걸리지 않았습니다. 2. 카이사르의 내전. 기원전 49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장군은 갈리아에서 놀라운 군사작전을 막 마무리했지만 오랜 동맹이었던 폼페이우스 마그누스와의 관계는 쓰라린 경쟁으로 변했습니다. 더욱 시급한 문제는 폼페이우스와 손잡은 로마 원로원이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민간인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를 따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선언하며 그는 병사들을 소집해 루비콘 강을 건너 이탈리아로 들어가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카이사르의 지지자들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북아프리카에서 폼페이우스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기원전 48년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찾아왔습니다. 카이사르는 훨씬 적은 병력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우스가 이끄는 군대를 교묘히 물리쳤습니다. 패배 후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쳤지만 그곳의 어린 왕에게 배신당해 처형당했습니다. 폼페이우스가 죽자 카이사르의 승리는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스페인에서 폼페이우스의 마지막 동맹들을 무찌른 후 그는 로마로 돌아와 기원전 44년 초 종신 독재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카이사르는 3월 15일 악명 높은 3월의 이데스의 로마 원로원 의원들의 음모로 암살당했습니다. 3.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전쟁.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찔러 암살한 공모자들은 로마 공화국을 구한다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동은 공화국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암살은 불안정과 내전의 시기를 촉발했고 결국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와 그의 장군 마르크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2삼두 정치의 일원으로 한때 동맹이었지만 기원전 32년이 되자 서로의 야망과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와의 스캔들로 인해 갈라섰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원로원을 설득해 클레오파트라에게 전쟁을 선포하자 로마의 승자 독식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간의 기동 끝에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마이너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이 맞붙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약간 더 많은 함선을 보유했지만 옥타비아누스의 뛰어난 장군 아그리파에게 밀렸습니다. 전투가 불리해지자 안토니우스는 함대의 일부를 버리고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알렉산드리아로 도망쳤습니다.
두 연인은 1년 후 자살했고 옥타비아누스는 쇠퇴하는 로마 공화국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이후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아 로마의 첫 황제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4. 네 황제의 아우구스투스의 번영한 통치는 율리우스 마이너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시작을 알렸고 그이는 거의 한 세기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서기 68년에 자살하면서 로마는 혼란스러운 내전 시기로 접어들었고 단 18개월 만에 4명의 황제가 차례로 즉위했습니다. 첫 번째 경쟁자는 네로 사망 직전 원로원이 황제로 선포한 스페인 총독 갈바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큰 불만을 샀고 곧 근위대에 의해 살해되어 그의 전 동맹인 오토로 교체되었습니다. 오토에게 불행히도 그의 즉위는 다른 황제 후보들의 등장과 맞물렸습니다. 3개월 만에 그는 군대에 의해 황제로 추대된 비텔리우스에게 패배하고 쫓겨났습니다. 비텔리우스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통치자였으며 하루에 최대 4번 연애를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대 지역의 군대는 장군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로 선언했고 서기 69년 가을 그들은 로마로 진군해 크레모나 전투에서 비텔리우스의 수비군을 잔혹하게 격파했습니다. 비텔리우스는 반나체로 도시를 끌려다니다 살해되었고 베스파시아누스가 새 황제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는 잔인한 방식으로 권력을 잡았음에도 유능한 지도자임을 증명하며 로마의 상대적 안정기를 가져왔습니다. 5. 3세기 위기 서기 235년 젊은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라인 강 유역 원정 중 병사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이 쿠데타는 최악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로마는 이미 야만족의 잦은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정치적 불안은 제국을 거의 무릎 꿇게 할 내전을 촉발했습니다. 향후 35년간 로마 황제 자리는 수십 명의 찬탈자와 장군들이 차례로 차지했으며 그들 대부분은 경쟁자와의 전투에서 죽거나 부하들에게 암살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부는 전염병의 잔혹한 발발과 고트족, 페르시아 등 외부 세력의 위협 증가와 겹쳤습니다. 혼란이 커지면서 제국은 잠시 3개의 분리된 국가로 쪼개졌습니다. 이후 아우렐리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적을 국경 너머로 몰아내고 이른 영토를 재정복하며 통합을 회복했지만 그의 사후 상황은 다시 혼란으로 돌아갔습니다. 위기는 3세기 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획기적인 개혁을 통해 로마를 동서제국으로 나누고 2명의 상급 아우구스티와 2명의 하급 카이사르로 구성된 4분 정치를 도입할 때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6. 4분 정치 내전 디오클레티아누스의 4분 정치는 단기적으로 로마를 더 쉽게 통치할 수 있게 했지만 여러 황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첫 번째 큰 논란은 서기 306년 전 황제 막시미안의 아들 막센티우스가 근위대와 공모해 로마에서 스스로 황제가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서방 황제 세베루스는 즉시 도시로 진군해 그를 맞섰지만 막센티우스가 존경받던 아버지를 은퇴해서 복귀시켜 함께 통치하게 하자 부하들에게 버림받고 처형당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로마의 지도부는 음모, 책략, 황제 자리를 노리는 자들로 얽힌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때 6명이 아우구스티 칭호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음모는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를 침공하고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막센티우스를 죽이면서 본격적인 전쟁으로 폭발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리키니우스 황제와 동맹을 맺었지만 나중에 그를 배신하고 또 다른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324년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4분 정치는 끝났고 콘스탄티누스는 동서 로마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로마 역사의 새 장을 열었으며 그는 기독교로 개종한 첫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안정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의 사후 몇십 년 만에 로마는 다시 동서 제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